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나이 45에 투자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합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할 줄도 모르는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핑계를 댑니다. 거시 경제를 모르고 금리 인하를 예측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그저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절실하다면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내 계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숫자가 찍힐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계좌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에서 실패라는 말은 내가 보유한 주식을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져버리고 관뚜껑을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멘탈을 잡고 묵묵히 내 주식을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뼈저리게 겪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고 절실하면 결국 하락장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시작하면 결국에는 꼭 성공합니다. 일찍 깨닫고 시작하느냐, 늦게 깨닫고 시작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투자의 세계는 결국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정확히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는 패배자의 마인드가 있고 승리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이 피를 흘릴 때 아 졸라 짜증난다. 내 돈 다 날아가네. 아 괜히 주식 시작했다. 나는 진짜 부모백도 없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모은 돈도 없는데 이깟 주식마저 반토막이 나다니 세상을 원망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물려있으면서도 이 위기를 어떻게든 내 평단가를 낮출 기회로 삼고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하는 태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패배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폭락장마다 주식을 던지며 계속 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수학을 포기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 싫은데, 아 짜증나는데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하락장이 오면 아 욕 나온다. 미국 주식 다 사기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평균과 주식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자산을 스스로 불려나가겠다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인생 전체가 마인드이듯 투자도 오직 마인드 하나로 결정됩니다.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고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 계좌만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님만 가난했고 빚이 많아서 나는 투자할 시드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남들처럼 우량주를 모아갈 여유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다 그 정도의 사연과 결핍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 자본주의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억울해하십니까? 당장 내일부터 완벽한 차트 분석을 하고 경제학자처럼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내가 당장 해야 할 투자의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으니까 그 계획만 완성하고 자는 습관을 들이라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금리를 예측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이번 달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너의 전 재산이 달렸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자극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내가 아껴야 할 커피값과 오늘 내가 시장에서 사모아야 할 QQQ 몇 주를 계산하고 그냥 기계처럼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늘 어디까지 돈을 아끼고 어디까지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통 현금을 쥐고 내일 하려고 미루지 않습니까?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카톡하지 마라, 인스타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도 안 할 테니까 그저 당신이 세운 원칙대로 정해진 날짜의 QQQ, QLD, TQQQ 중 당신의 그릇에 맞는 종목을 정해진 수량만큼 매수하고 자는 것, 그것 하나만 지켜보십시오. 그 원칙만 지키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멘탈이 강한 상위 1%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투자판에서 구르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실패에 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면 무조건 계좌가 빨갛게 변해야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내 수익률이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물려서 파란불이 뜨는 것은 나쁜 것이며 하락은 곧 실패라고만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어감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아보고 버텨보면 우리는 그 실패로부터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하락장을 견뎌내야 투자를 더 잘하게 됩니다. 특히 나스닥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QLD TQQQ 투자는 엄청난 하락을 동반합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투자하다 보면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가 찍히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끔찍한 계좌를 보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손절했다면 결코 지금의 자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수많은 하락장과 마이너스 계좌라는 실패 하나하나가 모여서 단단한 마인드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폭락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불을 담기 위한 작은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뻔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하락장이라는 실패는 오히려 성공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위기를 겪어본 자만이 진짜 불을 거머쥡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다들 이상할 정도로 지독합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도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방에서 걸레질만 2년을 했습니다. 걸레질만 2년을 해야 양파를 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들은 화려한 요리를 할 때 묵묵히 바닥을 닦았던 그 2년의 지루한 시간이 훗날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와서 QQQ를 모아가는 과정은 주방에서 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밀어넣어도 수익금은 몇 푼 되지 않고 폭락장이라도 오면 기껏 모은 원금마저 무섭게 깎여나갑니다. 남들은 급등주 타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만 바보같이 지루한 ETF나 모으고 있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묵묵히 수량을 늘려가던 그 지루한 걸레질의 시간이 훗날 복리의 마법이 터지는 거대한 자산의 기반이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멘탈은 항상 꺾입니다. 매번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에 의해 꺾였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매수해야 합니다. 매번 하락장에 꺾이는데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하고 시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계속해서 주식을 사모으는 마음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해야 합니다. 옆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든 신경 쓰지 말고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내 목표 수익금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내릴 때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나만 물려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서 내 속이 아플 때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속도 다 아픕니다. 아 죽겠다 진짜 죽겠다 계좌 보니까 죽고 싶다 이 말을 버릇처럼 달고 살지 마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하락장 속에 물타기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고 공포스러운 순간에 내 돈을 시장에 밀어넣는 행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QLD와 TQQQ를 모아간다고 해도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미국이 망한다더라 닷컴 버블이 다시 온다더라 이런 소음이 들릴 때 주변에서 괜찮다 미국은 우상향한다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솔직히 그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의 말로 얻은 위안은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스스로 미국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공포를 뚫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장이 무서워질 때는 아주 쉬운 것부터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 폭락장인데도 쫄지 않고 한 주 샀잖아. 뇌동매매 안 하고. 잘 버텼잖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원칙대로 샀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폭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내 계좌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내 본업과 내 현금 흐름 창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할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예측이 틀리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손실을 보더라도 이 마인드 하나는 진짜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하락이 와도 나스닥을 끝까지 모아갈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경제 지식이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 가난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진짜 이 정도의 절박함과 열심으로 투자를 대해야 합니다. 다른 급등주나 유혹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하락장이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훈련할 때 공 수십 개를 냉장고 박스에 담아 들고 나갔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하루에 슈팅을 1000개씩 때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미련하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원하는 대로 공이 날아가고 어느 날은 엉망진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궤적이 나올 때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될 때까지 찾습니다. 투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감각이고 반복입니다.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기고 매수하는 감각 수익이 났을 때
교만하지 않고 참아내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수많은 선배 투자자들을 보며 제가 놀란 점은 그들이 결코 투자의 천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인내심과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마이너스라서 안 될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생각은 너무나 섣부른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시작해볼게요, 시드가 좀 모이면 QQQ를 사볼게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남아돌고 빚이 다 없어지는 완벽하게 투자하기 좋은 날씨는 당신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시작하면 답이 나오고 투자할 돈을 모을 길이 생기고 버텨낼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매일 쓰는 단어나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생각들이 당신의 계좌 잔고를 만듭니다. 지금 내 투자 타이밍에 문제가 있나?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인가? 이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이빨을 꽉 깨물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평단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왕 물린 거 싼 가격에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구나, 아직 내 계좌가 폭발할 때가 오지 않았구나 하며 긍정적인 회로를 어거지로라도 돌려야 합니다. 시장이 횡보하고 내 계좌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 본인은 투자자로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항상 매일 수익이 나고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끝없는 횡보를 견뎌야 하고 어느 때는 반토막의 공포를 버텨야 합니다. 저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안 오른다고 시장이 망했어, 이제 끝이야 이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 더 노동하고 더 절약해서 시드를 모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만 하락장을 주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 왜 하필 나일까? 남들은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진짜 나는 이제 인연이 없구나, 세상과 나는 맞지 않구나, 막 살아야겠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나뒹구는 마지막 남은 통장을 보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폭락장을 안겨준다면 나도 보란듯이 이겨내주겠다.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부자가 되어주겠다. 그때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련이 오고 반대 매매가 터지는 하락장이 와도 이겨낼 것이며 시장과 싸울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본주의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성공할 이유보다 실패할 이유가 참 많은 흙수저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배운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과 가난이라는 안 되는 이유들이 10년, 20년을 버티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향해 쫓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락장에 지치지 마시고 잠시 계좌가 반토막 나서 멈춰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고 손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모아가면 나스닥은 몰라도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하락장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나 차트 분석 같은 알량한 지식에 기반한 자신감은 폭락장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부서집니다. 내가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고 나는 주식을 좀 치나 보다 하고 거만하게 굴다 보면 세상에는 괴물 같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시장은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익률 숫자에 자존감을 걸면 하락장이 왔을 때 멘탈이 붕괴됩니다.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맹목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에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초능력 같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안 하는 매수를 기꺼이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시장이 박살나도 무조건 산다는 실행력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기분이 우울하든 좋든 빚에 쪼들리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계처럼 투자를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만 몸에 새기면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죽지 않는 슈퍼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시장에 불어닥치는 폭락의 바람을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쥐고 있는 마인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투자가 왜 항상 즐겁고 우상향해야 한다고 착각하십니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투자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투자가 왜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니까 폭락장이 오면 사기라며 욕을 하는 겁니다. 투자의 여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락하는 시간이 상승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고 즐거울 때보다 피 말리게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폭락의 시간들을 사랑하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나는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락장의 고통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수량을 모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투자가 정말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3배 레버리지 TQQQ 같은 위험한 거라면서 왜 저렇게 여유도 없이 피 말리며 투자하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계좌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너무나 짜릿하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무서움을 알기에 까불면 하루아침에 모든 자산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식판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깡통차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속으로 되뇌입니다. 시장 앞에서 까불지 말자 예측하려고 까불다가 다 날아간다. 항상 겸손하게 내가 정한 원칙대로만 기계처럼 매수하자. 진정한 투자자는 하락에 비가 오면 피하지 않고 그 비를 온몸으로 다 맞습니다. 폭락이 오면 속눈썹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내 기업과 시장을 응원하며 버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조금만 파란불이 뜨면 뭐 피할 방법 없나 차트를 그어대며 손절하고 도망칠 핑계만 찾습니다. 하락의 햇빛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도망만 다닙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은 이해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그 하락의 비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끝나긴 뭐가 끝났습니까? 계좌가 반토막 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스닥 투자 한번 시작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은퇴할 때까지 끝을 봐야지. 중간에 하락한다고 무서워서 털고 도망치는 넌 약골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모양으로 돈을 잃는 겁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과 계좌가 계속 그 가난한 모양인 겁니다. 제발 중간에 두려움에 떨며 때려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계좌가 녹아내려도 꽉 쥐고 버티십시오. 그 인내의 끝에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을 압도할 거대한 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